안녕하세요. 아투자 아카데미 신윤진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수업 선택에 대한 것들이 서울대 입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생기부에 대한 기록들, 즉 생기부를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먼저 맞춰놓고 가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기부를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펴나갈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부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그것이 서울대 입시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대에 대한 입시 정보를 얻을 때 가장 중요한 곳,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대 공식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오는 자료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모두가 다 해석 자료들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들에 기반한 자료들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특정 존재들한테는 그 경험이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성장했던 사람들 혹은 특정 경험을 통하여서 성공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 본인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벗어나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 그것들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 그것들이 전부예요. 따라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나오는 자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수시 안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자료들을 다 살펴보세요. 그 중에서 평가 기준에 있어서 전공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강조되어 나오는 자료들이 아니에요. 옆에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서울대학교의 평가 기준은 총 3가지입니다. 학업 역량, 학업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업 외 소양. 근데 각각의 요소들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전공과 관련된 부분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는 어디에 있느냐? 지역 균형이나 아니면 일반 전형의 수시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여기 전공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표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서울대에서 전공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들은 다른 학교들하고 굉장히 차별화되는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다른 학교들은 보통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20%에서 30%의 평가의 기준을 차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은 고려대학교와 같이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거나요. 하지만 서울대학교만큼은 그런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예 따로 두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알고 시작을 해야 내가 생기부를 기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플랜들을 제대로 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울대에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두고 생기부를 기록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전공은 전공대로 들어가야 될 칸들이 따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의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은 전공이 아니라 서울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지읍니다. 전공이 핵심이 아니라 서울대는 모든 게 다 수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업으로 끝나는 학교가 됩니다. 따라서 그 수업 시간 때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학교 활동을 해가는 것, 그것들이 서울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정상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서울대의 입시 전략하고도 같은 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국어 시간 때 제대로 된 국어 교육을 해야 된다. 수학 시간 때 제대로 된 수학 교육을, 영어 시간 때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것들이 서울대에서 말하는 공교육의 정상화 노트거든요. 따라서 수업 시간 때
이 내용을 내 진로와 연관되어 있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 그게 먼저가 될 수는 없고요. 무조건 그 수업 내용에 맞춘 활동들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생기부를 꾸려간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서울대 생기부를 제대로 관리하는 제1원칙이자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수업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디에서 중요하냐면요. 기초 과목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기초 과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어, 영어, 수학이 여기에 해당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다른 어떤 과목들보다도 적어도 이 국영수에 대한 과목의 세특을 기록을 할 때 그때는 정말로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그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생기부에 대한 관리와 기록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어 시간 때 갑자기 마케팅을 해요. 이상해요. 왜 그렇게 되는지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예시를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국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어 시간 때 우리가 배우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가장 먼저 문학들을 많이 배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배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또 같이 배우게 되냐면요. 독해하는 방법, 작문하는 방법 등등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국어 시간 때 우리가 해야 될 활동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각각의 국어의 교과목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학 시간에는 뭐를 배웁니까? 문학을 배워요. 독서 시간에는 뭐를 배워요? 독해와 작문, 비평을 배워요. 언매 시간에는 뭐를 배웁니까? 어학들을 많이 배우게 되죠. 이처럼 수업에 따라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 과목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학 시간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 문학 시간 때 해야 될 거는 당연히 문학이에요. 근데 내가 가려고 하는 단어가 경영학과입니다. 그러니까 문학 시간 때 갑자기 여기에다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는다. 잘못된 기록의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학에서는 무엇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문학에 집중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 시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문학에서 우리는 고전들을 배우죠. 근데 이런 고전에 대한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대체 왜 배우는 걸까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이 있죠?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 시간 때 고전을 배워요. 그렇다면 이런 고전을 대체 왜 배우는 거지? 이 고전을 통해서 내가 얻어갈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자체가 뭐가 됩니까? 내가 질문할 수가 있는 질문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처럼 수업 시간 때 배운 내용에 대한 의문과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 이것이 생기부를 관리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해갈 때 그 과목의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해간다.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한다면 좋은 생기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시작이 이러한 부분에서 출발을 했다면 마무리는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더 심화 영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라고요? 이러한 과목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서 생기부 활동을 시작한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필요한 교육이 뭐가 있다 정하시잖아요. 국어라면은 그거에 맞춘 교육의 목적이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교육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들이 오히려 더 생기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영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국어가 저런 부분을 포괄한다면 영어도 기본적으로는 뭐와 비슷할까요? 국어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학에 대한 것들, 어학에 대한 것들, 독해, 그리고 작문 이런 부분이죠.
하지만 영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의 특성상 가지는 특성들이 하나가 더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국어하고 다르게 영어에는 뭐가 있느냐? 듣기와 말하기, 이 부분도 같이 포괄될 수가 있는 게 영어의 특성이에요. 외국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영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있습니다. 외국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렇다면 영어 시간 때 나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영어와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전치사 관련된 부분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문법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치사만이 가지는 특징들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영어가 어떤 성향들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문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얘에 대한 탐구들 굉장히 좋은 영어에서의 탐구 과제가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계사 같은 경우들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관계사가 있기 때문에 영어의 문장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특성들이 존재하거든요. 이처럼 외국어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성들이 있었을 때, 그런 특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더 해석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영어 시간 때 해야 될 활동이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나 고1, 고2 학생들한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3들 같은 경우에서는 고1, 2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3학년 때 전공에 대한 관심사가 조금은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고1, 2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전공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대학에 가서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수학 관련된 부분. 수학은 뭡니까? 수학은 정말 수학이에요. 그렇다면 수학은 정말로 수학답게 활동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수학적인 증명,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죠.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고민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확률과 통계 과목, 컴비네이션의 개념들 같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개념을 쓸 때 어떤 상황에다가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죠. 근데 이런 부분들 알아봤습니까? 과연 이 컴비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증명은 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 이런 개념들이 어떠한 흐름을 통하여서 형성이 된 걸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것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수학을 진짜 수학으로 바라본다면요. 그렇다면 이런 데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확률론이라든지 아니면 조합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사가 조금은 생깁니다. 물론 얘에 대한 것들은 대학 수학의 내용이기 때문에 더 깊게 절대 못 들어가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에서 배웠던 것들보다 한 단계만 더 들어가서 이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그를 탐구했다는 거. 실패해도 돼요. 못 이해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것 자체, 그것이 뭐예요? 수학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 같은 기본 과목들을, 그 기본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처절한 노력을 했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내신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이러한 주요한 과목들에 대해서는 진로에 대한 이야기들 웬만하면 빼시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서울대에 있습니다. 서울대는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모든 부분에서 다 전공이 들어가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발 공교육에 대한 부분을 존중을 해주고요. 공교육에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서울대에서 강조하는 공교육이요, 수능은 아닙니다. 수능식으로 답을 맞추는 것, 그것이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공교육의 목표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과목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비평하고 도전해 볼 수가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생기부에 대한 것들,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서울대의 입시와 관련해가지고 생기부에 대한 기록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장 핵심은 무엇이에요? 전공 적합성으로 전체를 자아채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왜냐? 서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평가 기준은 그것이 아니니까요. 특히나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기초 과목들에서는 그 과목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생기부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 다음번에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는 다 채워지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과목들에 대해서는 전공에 대한 이야기들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법. 그 다음에 실제 전공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과목들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만날게요. 안녕.